미국 뉴욕타임스가 충청북도의 한 고등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서울도 아닙니다. 수도권도 아닙니다. 음성군에 있는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충북반도체 고등학교입니다. 외신이 지방의 특성화고를 이렇게 주목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밝힌 숫자가 더 놀랍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입학 문의가 3배로 늘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중국 공영방송사 관계자까지 이 학교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작은 지방 고등학교에 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 자녀의 진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학교 소개가 아닙니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마이스터고 하나가 지금 반도체 시대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충북반도체 고등학교는 1969년 무국종합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008년 충북반도체고로 교명을 바꿨습니다. 2010년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됐습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정 산업 분야의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국내에서 반도체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터고는 모두 4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충북반도체고가 가장 역사가 깁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전통이 지금의 관심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를 수출했습니다. 그 규모는 173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그 자체로도 크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가 미래의 유망 직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직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이 질문에 하나의 답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성화고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운석 충북반도체고 교장은 지난 1년 동안 입학 문의가 3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인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숙사와 캠퍼스에는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국영방송사 관계자까지 이 학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이스터고를 외국 언론이 취재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반도체 산업이 가진 상징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졸업 이후의 취업 전망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회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성장과 성과급 규모가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충북반도체고는 매년 약 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두 회사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과 면접을 포함한 채용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강수진 충북반도체고 교사는 학생들이 한 달 내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험 공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몰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졸업 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이 열기가 정말 우리 자녀 세대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학교의 인기로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 취업이라는 기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 보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의 성격 자체에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닙니다. 자본집약적 사업입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 설비와 기술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 이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도체 수출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7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늘어난 일자리는 1,000개에 그쳤습니다.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산업 전체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자동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은 협력업체 현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이자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회사인 XT의 최승국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올해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의 막대한 이익이 협력업체 쪽으로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계의 성능이 향상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성과급과 실적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반면 그 아래 협력업체와 현장 인력의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40대 이상 시청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학교의 입학 문의가 3배로 늘었다는 소식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자리를 목표로 하는지가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채용의 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반면 자동화가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였구나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이 호황이라는 뉴스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뉴스는 같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급증했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진짜 흐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충북반도체고 이야기는 단순한 인기 학교 소식이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의 화려한 성장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성화고의 입학 문의는 3배로 늘었습니다. 외신까지 이 학교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늘어난 일자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현장에서는 오히려 채용이 더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 뜬다는 소식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그 안에서 어떤 역할과 역량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진로를 고민할 때 산업 전망과 실제 일자리 안정성 중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시대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